좋아함을 넘어 꾸준히 수집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키비스트 혹은 컬렉터라 말하죠. 무언가에 진심인 사람들을 위한 올카이브.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대학로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슈렉에 이어서 제가 그때 좀 다짐을 했던 게 여기는 무조건 모시고 한번 특집으로 올카이브를 해야겠다. 혹시 이 로종에 대한 역사를 살짝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역사랄 건 없는데 2022년 6월에 오픈한 스니커 카페고요. 커피나 뭐 차 같은 것도 하고 고객님들의 신발을 위탁하기도 하고 전시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신발의 역사나 스토리들을 소개하는 곳을 좀 만들어 보자. 슬로건이 뭐 단순한 신발이 아닌 뭐 문화를 뭐 이런 가치를 뭐 이런 여러 가지 밸류 앤 컬처를 강조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스니커 카페고 1년 반 정도 좀 넘은 상태입니다. 약간 스니커즈 도슨트 같은 느낌이네요. 저희가 원하는 건 약간 문화적인 측면이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대표님의 처음 그 스니커즈의 만남이 좀 궁금하긴 해요. 중학생 때 NBA를 이렇게 보려고 AFKN을 앉아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시에 뭐 마이클 조던, 앰퍼니 하드웨이 같은 선수들이 막 경기를 뛰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신문을 봤는데 페니 하드웨이가 신은 농구화의 나이키가 이렇게 너무 예쁜 거야. 아, 저걸 보러 가고 싶다라고 해갖고 나이키 매장을 갔던 게 저는 처음이었어요. 29년, 30년 된 건데 그때부터 신발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가난했던 거야, 우리 집이. 저는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브랜드 신발을 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친구가 그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게 필라 단화였는데 클래식 단화를 신다가 구멍이 나서 그걸 버린 거야. 근데 제가 그거를 주워서 신었어요. 너무 행복해. 제 처음 가져본 브랜드 신발이니까 안고 잠들어서 너무 좋아서 그 신발을 신고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안 거야. 그다음부터 막 놀리기 시작을 했어. 거지 삐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이제 그게 마음에 되게 많이 남아서 생각을 했던 게 내가 나중에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되면 신발만큼은 좀 많이 구매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신발을 친구들하고도 좀 나누고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중학생 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서 로종이라는 카페를 열면서 뭐 슈렌트 서비스라 그래서 이제는 신발이 막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제 나이 또래 분들보단 좀 갖고 있으니까 그 신발들은 좀 나눠주는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기 로종도 운영을 했었던 거죠. 또 그 이제 컬렉팅이라는 단계에서 비즈니스로 넘어왔을 때에 대한 스트레스가 저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단점이 생길 것 같아요. 사실 좋은 거는 매장에 보다시피 좋은 신발들이 많으니까 매일 그런 신발을 보고 신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나쁜 점은 계속 가난해져요. 그렇죠. 계속 사게 돼. 그렇죠. 안 사는 주간이 없는 것 같아요, 신발을. 이 다음을 저는 좀 꿈꾸실 것 같아요. 뭐 어떤 쪽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딸이 옷 디자인을 이제 하면서 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우연이었고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괴롭히지 않아도 인생이 힘들어. 힘든 아이인데 많이 괴롭혔어요, 이 아이를 주변에서. 뭐 여러 교육기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TV 뉴스에 보던 장면들이 이 아이한테 자꾸 일어나고 뭐 학대를 받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말을 아직도 못해요. 8살인데 그 말을 못하니까 그림이나 디자인으로 자기 의사를 계속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처음엔 이거를 그냥 기념 굿즈 정도로 고객님들한테 소개를 드렸는데 이후에 얘가 멈추지 않고 작품 활동을 계속 하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역경을 이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이 옷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아 스튜디오라는 브랜드가 아예 따로 만들어졌고 별개적으로 브랜드를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이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수아랑 베데스 아트랩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만든 옷이고 혼자만 다른 아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자수로 수아가 그린 그림인데 남들과 다른 걸 수아도 슬프게도 알아요. 일반 아이들과 달라서 겪는 공포를, 슬픔을, 그림을 그린 거죠. 그 그림이 저희가 자수 처리를 해서 뒤에 올리게 됐는데 그래서 이 후디를 보면 노란색이 수아, 검정색이 일반 아이들이 함께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후드끈 하나에 이 두 개 후드끈을 같이 연결을 하거나 수아 사인인데 웃는 얼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디테일들을 놓으면서 옷이 발매가 됐었어요. 앞으로 더 기대되는 브랜드고 활발한 또 이제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이템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신발인데 대표님한테 이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컬렉팅 신발을 좀 여쭤봤습니다. 비싸거나 하이판 신발은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포스 1 NBA 아마릴로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게 저한테는 좀 약간 추억이 있어서 제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셨고 제가 제대를 했을 때도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웠을 때였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는 형이 같이 전역을 해서 같이 교회를 갔는데 그 형이 노란색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저도 좀 부러웠거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걸 보시고 형이 돌아가고 이제 우시기 시작하신 거죠. 원래 이렇게 잘 안 우시는 분인데 마음이 되게 아파하시면서 왜 울어? 라고 했더니 나는 그냥 아들 전역했는데 예쁜 신발 하나 못 사주고 가난해서 엄마가 참 미안해 이러신 거야.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나중에 요거를 반드시 취직을 하면 저게 뭔진 모르겠지만 반드시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나이키의 노란색 발목 낮은 스타일의 신발은 나한테는 약간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게 됐어요. 몇 년 이후에 얘가 출시된다고 얘기 나오자마자 이거다 하고 사서 정말 열심히 신었거든요. 열심히 신었던 이유는 일부러 신었어. 엄마 앞에 이걸 신고 서 있어야 돼. 이제 엄마가 울지 않겠지. 나도 예쁜 거 신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되게 잘 신어서 언젠가 이제 그 아까 부러워했던 형이 제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형한테 가서 형 나도 이제 형이 했던 거 그대로 나도 노란색 이랬는데 내 기억이 잘못됐던 거야. 노란색이 아니라 녹색 그게 노란색이 섞여 있었던 덩크였대요. 그러니까 뭔가 기억의 조작이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잘못 사기는 했지만 그때 이후로 저한테는 약간 그래도 그것과 관계없이 어머니를 상징하는 색깔? 뭐 그렇게 된 거죠. 축으로는 그러면 그게 브라질 덩크. 지금 생각했을 때 브라질 아니면 벅스 뭐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좀 특이한 게 네. AF1 적혀 있는 거랑 슈레이스에 이렇게 나이키가 돼 있는 게 네. 요즘에는 슈레이스에다가 이렇게 콜라보 할 때 좀 스페셜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슈프림 뭐 이런 그쵸. 거. 네. 예전에는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맞아요. 때니까. 그리고 수시도 좀 커요. 아 그러네요. 굉장히 좀. 크게 나왔어요. 뜸우시네요. 네, 맞아요. 굉장히 뚱뚱한 수시고 지금은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이런 실루엣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봤던 노란색 신발들 중에 되게 잘 빠진 노란색인 것 같아요. 예, 색깔이. 이거는 지금은 그러면 보관으로만 갖고 계시는 건가요? 예, 안 신어요. 어머니가 더 이상 울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신발 좀 그만 사라. 이제 된 네, 거 상황이 바뀌었구나. 예, 그렇죠. 이제 혹시 F신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제일 구하기 힘들었던 거. 구하기 힘들었던 거는 요 제품이 좀 구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틀 전에 구했습니다. 이거 되게 어렵게 구했는데 에어 폼포지 1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블루 미러라고 하는 2015년도에 나왔고 아직 레트로가 안 된 모델이에요. 근데 가격으로 따지면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6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려웠냐면 구매 타이밍을 놓치고 났더니 한국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외에서 구매하자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약하대 어퍼가. 오다가 사고가 나구나. 네, 던지기만 해도 기스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박스 안에서 신고 구부리는 순간 쫙쫙쫙 금이 간대. 일종의 약간 하자를 이미 갖고 있는 제품인 거예요. 예쁘긴 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리셀가도 좀 한계가 생기는 네, 어쩔 수가 거구나. 없는 거야. 신자마자 금이 가기 때문에. 중고 거래를 하고 싶은데 한국에 매물도 없고 해서 사지를 못하고 이게 진짜 되게 오랜 시간 한 8년 정도를 못 구하고 있었어요. 이틀 전에 한 고객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걸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로종이 무료 신발 나눔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고객님들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신발들 중에 모아서 신발들 이번 주에 이거 나눠드립니다. 와서 발 맞으면 신고 가세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지금 무료 신발 나눔을 하고 있었는데 신데렐라 프로모션이네요. 그렇죠. 발 안 맞는 거 신고 가려고 하면 이제 저희가 그건 안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거를 보시고 제가 예전 글에 이게 드림슈라고 어딘가에 글을 남겼대요. 그걸 기억을 하시고 자기네 이거 샀었는데 안 신고 있다. 그래서 이거 드리고 싶다고 해서 선물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소아 스튜디오에 최근에 발매됐던 판다드림 후디를 이제 제가 직접 결제해서 고객님한테 선물도 드리고 해서 그렇게 했던 좀 좋은 추억이 있는 신발이에요. 또 어떻게 또 저희 촬영하는 타이밍 아시고 또 아이템을 주실 줄 몰랐어요. 좀 보시고 되게 좋아하시겠다. 중고 매물 보시면 다 깨져 있어요. 진짜 카메라에 잘 담길진 모르겠는데 폼포짓을 좋아해서 정말 많이 모았는데 저는 이게 색깔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다음은 그러면 좀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깃든 신발이 있다면 가장 요거로. 진한 에피소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딸이 이제 자폐를 가지고 있는데 병원을 데려갔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야. 선생님이 저한테 지금 시기에 딸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면 당신 딸은 영원히 말을 하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충격을 좀 많이 받아서 회사를 가서 제 근무 시간을 밤에서 새벽 2시간 자고 새벽에서 점심 이렇게 나누고 낮 시간은 아이하고 뭐 8시간을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방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전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다만 그때 저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아이한테 정서적 자극을 어떻게든 주고 싶었어요. 제 소원은 한 번이라도 웃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 날 에버랜드를 갔는데 팡 하고 폭죽이 터지니까 놀라서 이렇게 하더니 뒤돌아서 씩 한번 웃는 거예요. 와, 세상이 진짜 막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 이거를 그러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데를 다 찾아서 경험을 하게 해주면 웃는 게 습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게 한 5년 정도를 애를 데리고 매일 돌아다녔거든요. 어느 날 이제 외출을 하려고 소아야 가자 하고 뒤에 차를 태우고 제가 앞좌석에 앉아서 기어를 딱 올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원래 놀이동산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수아가 처음으로 말로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그때 그 소름을 잊지 못하는 게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아이였는데 여기서부터 닭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드디어 얘가 말을 했다라고 해서 너무 놀래갖고 근데 바다 갈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바다로 가자 이러면서 바로 기어놓고 바다에 갔어요. 그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이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그거 까먹을 정도. 그거는 아무 상관없었어. 상관없지. 이게 얼마짜리든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 그 이후에 벌어질 참사를 생각 못했어. 바다에 가서 해변에 이제 앉아갖고 모래사장에 이렇게 대충 아무 준비 없으니까 앉아서 뭐 이렇게 과자, 새우 과자 들고 이렇게 뭐 갈매기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아가 일어나더니 물이 빠진 상황이었는데 그 뻘을 향해 뛴 거지 갑자기. 네, 근데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저도 모르게 이거 신었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다가 뛰어 들어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아내가 얘기해서 알았는데 오빠 신발 이러고 해서 눈 떠보니까 이미 얘는 막 진흙으로 막 난리가 난 상태였고 사진으로 지금 다 남아 있는데 나는 이렇게 된 거 그냥 소아나 잘 놀아주자. 왜냐 애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재밌게 잘 놀아주고 내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게 그러고 막 몇 시간을 재밌게 놀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수아야 이제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수아가 그때 물이 빠져서 자기가 더 이상 걸어 나갈 수 없는 위치까지 걸어 나갔거든요. 반응이 없어 얘가. 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앞에 봤더니 그 표정 처음 봤어. 애가 이렇게 손 모으고 저쪽 노을을 향해서 보면서 갑자기 꿈에 벅차가지고 되게 막 행복해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몇 걸음 뒤로 가서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돌아서는 그 순간까지. 왜냐면 충분히 꿈꾸게 해주고 싶어서. 내 인생엔 나 그거 하나 보고 5년 동안 잠도 안 잤거든. 그러고 나서 수아를 안고 집에 돌아오는 그 여정은 신발이 뭐 더러워지고 이게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꿈이라는 거를 우리 딸도 꿀 수 있구나. 우리 딸이 저렇게 꿈꾸는 표정을 지을 수 있어. 이걸 너무 느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어이지 시리즈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뭐 카니 웨스트 때문에 처음엔 좋아했지만 지금은 사실 카니 웨스트랑 관계가 없어요. 수아 때문이야. 그 중에서도 그 추억 때문에 요 뻘에 들어갔던 이걸 가장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네. 보면 희극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맞죠. 근데 그 반대네요. 그러니까 네, 가까이서 맞아요. 보면 희극이지만 제가 만약에 그 옆에 멀리서 그렇죠. 대표님을 지켜보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뭐 얘가 가격이 높건 낮건 떠나서 어쨌든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컬렉션이네요. 전 세계에 있는 카니 웨스트 신발 중에 제일 의미 있는 카니 웨스트 신발이니까. 저한테는 그렇죠. 네. 이제 벽에 전시되어 있는 친구들인데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설명하고 가야죠. 네, 요거 영화에서 보던 그 신발이죠. 네, 백투더퓨처 2 네. 영화에 나오던 자동차 신발. 네. 저희 80년대 생들이나 이렇게 제일 비싼 나이 또래들한테 백투더퓨처 2는 어렸을 때 약간 좀 진짜 환상의 영화예요. 그쵸. 그 막 가슴 설레는 장면들이 항상 생각이 날 정도로. 근데 그 영화 내에서 신발에 발을 딱 넣는데 촥촥 이렇게 막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드림쇼였거든. 왜냐면 이게 존재하지 않았어 세상에. 그쵸. 발매된 적이 컨셉카 없어요. 같은 느낌이었죠. 네, 그러니까 발매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드림쇼였는데 이걸 생뚱맞게 2011년도에 나이키가 진짜 발매를 한 거예요. 요 모습으로. 그 백투더퓨처 2의 주인공께서 파킨슨 병에 걸리셔가지고 그분과 그분 재단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목적으로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발표 방식도 좀 독특했는데 뭐 선착을 하거나 드로우를 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부를 하는 방식이 기부 있어요. 드로우. 그래서 기부를 한 번 하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 $5 기부를 하면 거기에 한 표를 주는 식으로 해서 티켓을 주는구나. 네, 얼마든지 중복 드로우를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중복 기부를 할 수 있다. 확률이 올라가기는 하는 그렇죠. 거구나.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되신 분은 많은 사람도 도울 수 있고 또 굉장히 비싼 돈으로 나이키 맥을 살 수 있었고 해외 드로우를 사용을 해서 다 했는데 그때는 떨어졌고 리셀
장터에서 구매를 했었죠. 당시에 제가 구매할 때 가격이 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가 900만 원?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던 시점에 저는 900만 원에 탑승을 했고 미쳐가지고 이제 신고 나간 거지. 지금까지 신고 다니고 있고 잘 실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편하고 지금 이제 뭐 리셀가가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오르긴 했고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되고는 있는데 뭐 수수료까지 하니까 한 4천에서 5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면은 네. 이거 불이 여기 막 들어오는데 맞아요. 이것도 그 기능이 동일하게 들어오고요. 앞에 아. 나이키가 여기가 불이 들어오니까 잠깐 그럼 배터리가 안에 내장이 돼 있네. 맞아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에어맥으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냥 나이키 맥이에요. 에어가 없어요. 파일럿 미드솔 소재로 돼 있고 여기에 하긴. 네오프렌으로 돼 있어서 가수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오래 신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궁금한 게 이 배터리가 다 되면 워낙 마니아가 많아서 해외에서도 복원을 해주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네네. 보지 못할 모델인 것 같아서 저희 샵에 오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신어보게 해드리는데 생각보다 편하셔서 혹시 신어볼 때 가격이 있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편하게 신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저도 끝나고 한번 네. 신어보는 걸로. 그리고 우선 이쪽으로 한번 보면은 네, 제 컬렉션의 기본은 에어 조던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브레드, 시카고, 로얄블루 모두 그러네요. 1985년도 오리지널 한국에서 제작됐던 버전들이에요. 한국발인가요? 한국에서 제작을 했던 당시에는 한국 공장 나이키 네, 한국 있었을 공장에서 때. 제작을 했고 그 당시에는 컨버스도 한국에서 거의 만들었고 네, 나이키도 나이키를 그러니까 했죠. 우리나라가 참 선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 85년 8월 10일에 제작이 된 이 모델은 발목에 써 있는데 TY 공장에서 제작이 됐죠. 우리 한국에. 요즘은 이런 게 안 써 있잖아요. 예, 이제는 없는데 당시 한국에서 제작을 할 때는 공장 이렇게 명까지 표기를 했었습니다. 신발에 상상력을 입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옆에 보이시는 그 톰삭스의 마스야드 2.0 오버슈 저번에 저희 한번 촬영 오셨을 때 1.0을 신고 있었고 오늘은 그러니까 상상력에 제가 대한 우주에 거의 환장한 사람인데 우주를 너무 좋아하는데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겠다고 만드신 거예요. 누군가는 이 장난을 장난으로 보시는 분이 계실 거고 누군가는 그걸 예술로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후자였어요. 이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여기에 사용이 되는 이제 소재들도 실제로 그 우주복에 사용이 되는 소재들과 방탄 소재들로 사용이 돼서 신발을 만든 거죠. 전 이거를 누구보다 빨리 구매했어요. 너무 좋아서. 지금도 비나 눈이 오면 잘 신고 다니고 있는 모델이고 또 아까 소개해드렸던 거에 네, 에어이지 2의 뭐 그레이, 블랙, 그다음에 레드 모델들이 있고 보통 이렇게 하나에 꽂히셨을 때 좀 네. 그래도 시리즈로 많이 모으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완성을 해야 돼요. 완성을 그래서 갖지 못한 신발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지금 안타깝네 하실 수 있는데 8호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쵸. 다른 라인들도 있는데 1985년도 조던1 블랙토가 없어요. 그러네요. 매물로도 본 적이 없어요. 있는 분 연락 좀 주세요. 있는 분은 너무 어디가? 사고 싶은데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게 마음에 갖고 싶은 무언가가 계속 남아있다는 것도 그러네요. 계속해서 사람을 좀 어린아이로 남기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 에어이지 2의 치타 샘플이라고 있어요. 너무 갖고 싶어. 그 두 가지 모델이 지금도 제가 되게 디깅을 해보고 있는 모델인데 무언가를 열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그 자체가 행복하다.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가 교환으로 공개 구합니다. 공개 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탁하시는 또 물건들도 이렇게 많이 구경할 수 있고 대학로 오실 일 있으면 여기 로종에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신발들 보면서 얘기 듣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믿을만한 솔드아웃 중고거래, 중고거래 이벤트, 판매자 수수료, 검수비 무료. 자세한 내용은 솔드아웃에서 확인하세요. Thank you.